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과 건조함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선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고 제주 지역은 기상 악화로 오후까지 국내선 항공편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대형 산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피해자와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함께했다가 큰 손해를 본 뒤 갈등을 빚은 부부를 배후로 보고 출국을 금지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에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서 같은 크라운혜태그룹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에서도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기소에 반발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는 경찰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산불은 모두 진화됐고 밤사이 단비가 내리며 잔불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행안부는 비가 어제 늦은 오후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전남, 제주, 경남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남부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석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목일이자 절기상 청명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제주도 산지에 호우경보를 발효하고 제주 남부와 북부 중산간, 전남 장흥과 강진, 해남 등에는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전남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 120mm 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을 전후에 서울 은평구 대조동과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역삼동과 방배동은 정전 2시간 반 만에 복구를 완료했지만 대조동은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전기 공급이 재개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과 선부동에서도 어젯밤 9시에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해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2시간 반 만인 밤 11시 반쯤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전은 강한 비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전신주 전선에 접촉을 하거나 고압선이 끊겨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이어졌던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충남 홍성 산불에 이어 오후 4시 40분에 충남 금산 대전 산불의 주부를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졌던 산불과 새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진화됐습니다. 아직 잔불 정리는 남아있지만 밤사이 전국에 단비가 예고돼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산림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충남 홍성의 한 마을입니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금방에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느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주민들은 낮에도 마을회관에 몸을 피한 채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산불 저지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바빠서 물 말았는지 먹으려고 두 번 먹으니까 이장이 막 핸드폰으로 와. 거기 주민 큰일 난다고 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다 쳐다보니까 우리 산뒤로 막 불이 환하게 이릉이릉해서 깜짝 놀래고.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전남 한평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막 차를 타고 다 멀리 막 손버리고 어디고 자오자 멀리만 대피하는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 대처할 수도 없었고. 전국에서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남 홍성에서만 이재민 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 임시대피소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고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과 가방 하나밖에 챙겨오지 못한 터라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떨려 다리가 떨려서 힘을 하면서 옷도 딸들이 시신하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 건도 묻어 쌀도 건도 묻어고 돈도 입에 탔어. 반가운 단비와 함께 큰 불이 잡힌 가운데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시작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곳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윗선으로 알려진 부부와 피해자는 과거 코인 발행 사업을 같이 했다가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최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황모 씨는 이 씨가 범행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 가운데 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서 윗선이 있다고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건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유모 씨 부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A씨와 유씨 부부는 P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P코인이 지난 2020년 상장된 직후 10,000원까지 올랐다가 한 달여 만에 1,0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작전 세력에 의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A씨와 유씨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윗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유씨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이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미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아내가 일하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피의자들이 마취제를 사용한 시각을 고려하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병원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차량에서 마취제 성분이 묻은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황모 씨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3시간 40분쯤 지난 30일 새벽 3시 반쯤 이 주사기로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충북 청주 대청댐까지 데려온 뒤
코인과 현금이 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며 주사기로 살해 위협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진술이 맞다면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국 차량 수배 시스템에 범행 차량을 등록한 건 새벽 4시 57분쯤. 결국 경찰 대응이 더 빨랐다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을 부풀려 수십억 원대 세금이 추징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 제과에서도 광범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 뻥튀기로 60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금을 물게 된 사실이 YTN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혜태제과가 속한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 제과에서도 광범위한 가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 2017년 크라운 제과 영업소 내부 전산 판매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과자 제품을 153상자나 사들인 고객의 이름은 다름 아닌 크라운 제과 영업사원. 영업사원을 마트나 도매상처럼 가장해 거짓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만든 특정 코드, 기타 판매 5를 사용했습니다. 기타 판매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일종의 코드 하나를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얻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대외비라며 스스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선에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게 본사에서 그럼 기타 판매 5, 세금에 문제 없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거기다 판매 기표를 하고 나중에 반환 처리를 해라. 크라운 혜태는 문제의 코드가 가짜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 반년 동안 운영한 임시 코드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감안해 매출 목표까지 낮췄지만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규정에 맞지 않은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즉시 기타 판매 5번 코드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취재 과정에서는 실제 일부 지점이 가짜 매출을 추가로 잡는데 본사 코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코드가 필요한 것 자체가 매출 부풀리기가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크라운 제과는 이런 매출 부풀리기가 강한 실적 압박 탓에 일부 직원이 일탈한 것이고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줄곧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당시 본사 영업 책임자는 실적 압박을 하면서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혜태제과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주로 벌어진 시점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입니다. 같은 시기인 2016년 4월에는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에는 지주사인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크라운 제과 매출 부풀리기도 시기가 겹칩니다. 당시 크라운 제과 소속 영업소장들은 상장과 연관짓는 교육이 자주 이뤄졌다고 증언합니다.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이다. 나아가 크라운 제과 본사 시판 영업 부장은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영업부장과 지점장들 사이 단체 대화방입니다. 관리자 정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4월 주식 재상장이 예정돼 재상장에 따른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크라운 일부 영업소들은 가짜 매출 액수를 매일 상부에 보고했고 혜태 쪽에선 가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가짜 매출 동원이 그룹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날마다 일일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장들이. 원래 가판이 얼마였는데 오늘 얼마큼 정리를 했고 얼마 남았습니다. 지점의 차원에서도 지금 한동안은 답을 못 구하니까 혜태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 계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혹에 대해서 크라운 혜태는 2017년 크라운 혜태 홀딩스 상장이 매출과는 무관한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매출 압박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허니버터칩 열풍이 꺾여 나빠진 영업 환경과 과도한 영업 목표 사이 괴리가 생겼고 일부 영업사원들이 비정상적 방법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YTN 보도 뒤 해태제과는 포렌식, 즉 수사 성격의 회계 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일정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해태제과 내부에 심각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감사 보고서에서 해태제과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인은 과거 부정에 대해 회사의 감독기구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서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부적정의원을 상장 전후 시기 해태제과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매출 압박. 영업 책임자마저 직접 상장을 언급했던 만큼 아예 무관하다는 그룹 해명에는 의심할 대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세워져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를 신문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이어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심문은 끝났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인부 절차는 30분 전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원의 기소 인부는 기소된 피고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절차인데 보통은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1시간 정도 기소 인정 여부 신문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출석 전부터 할 말이 많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가 통상적인 진행 시간을 훌쩍 넘긴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자신에 대한 3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곧바로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락으로 돌아간 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40분에 법원에 도착했고 2시 반쯤 기소 인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역사적인 현장인 만큼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부했고 사진 촬영만 허용이 됐습니다. 또 통상의 경우 기소 인부에 나오면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에 수갑을 차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머그샷과 수갑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도착 직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위치한 맨해튼 남쪽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의 거센 시위가 우려됐는데 법원의 주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법원 주변 곳곳에는 경찰 3만 5천 명이 배치됐습니다. 법원 내부에도 법원 경찰과 함께 비밀 경호국 SS 요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원 맞은편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뿐 아니라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찬반 시위 목소리 들어보시죠. Ready, going up. Trump or death. I come out every day for Donald Trump. But today is a little bit special. It says Trump or death.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my death. To promote Trump's new name, felony, that's what we named him here in the street. It's about time that he's facing some sort of justice.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놓고 찬반 목소리가 터져나오긴 했지만 우려했던 지지자의 난동 등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미리 주변 통제에 나선 데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인사들도 이번에 폭력 시위가 또다시 재현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더 강해졌다고요? 네, 분명한 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로 미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트럼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기소 이후 자신에게 쏠린 시설을 활용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식 수사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게 트럼프 주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기소 직후 단 24시간 만에 트럼프 캠프에 선거 자금으로 모인 돈이 400만 달러, 우리 돈 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내 경쟁자로 부상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지지율 격차를 20-30%씩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좌우 진영의 분열은 더 커져 민주당 지지자 94%가 트럼프 기소를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과 관련해서 백악관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 직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 사실을 미리 보고받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또다시 질문이 나왔는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면서 관련 답변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an ongoing case, so we're just not going to comment on the case specifically itself. Look, the president is going to focus on the American people like he does every day. He is no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a focus for him.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 초에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려던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는 기밀 문서 유출 사건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이후 4월 초 출마설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 또다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름이 지나서야 재선 출마 선언이 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전형적 포퓰리즘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호 거부권인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양곡관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진다면서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법 내용만큼이나 입법 과정도 문제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수차례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0개 농업인 단체는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의 절반인 2분 40초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 발언 이후 양곡법 제2 요구안은 물 흐르듯 심의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곧장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입니다. 양곡법은 국회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이 같은 견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전국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을 명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왜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반대했는지 거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목적이 아닌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에게 독불장군 이미지를 씌우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도 견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어렵게 할 농가 파탄법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당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농업 경쟁력이 후퇴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거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짓밟았고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정안을 다시 표결하도록 해 재차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만병통치약인 양, 도깨비 방망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일당인데 감히 제2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원내 1당으로서의 입법권 행사를 명분으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채무는 한 해 동안 97조 원 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세금도 덜 거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더 거쳤는데도 지출이 늘며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6%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라 빚은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 채무는 97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가 채무는 2,0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 유출을 불러오고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줄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핀란드는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창설 74주년을 맞은 나토는 러시아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이 핀란드가 나토 설립 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토 본부에는 핀란드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Finland has today become the 31st member of NATO. The era of military non-alignment in our history has come to an end. Finland will get an ironclad security guarantee. Article 5, our collective defense clause, one for all for one, will now from today apply for Finland.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그간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준비 태세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이미 잘 갖춰져 있어 나토 입장에서도 큰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되도록 빨리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핀란드의 나토 합류로 나토와 맞댄 국경 길이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는 정반대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합류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와 국익에 대한 침해라며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나란히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이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나설 계획입니다. EU 전체 회원국의 통상 체결권을 지닌 집행위원장이 동석하는 만큼 중국과 EU 간 포괄적 투자 보호 협정 CAI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기승을 부리던 산불은 모두 진화됐고 밤사이 단비가 내리며 잔불 걱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아서 산불이 잇따랐던 서쪽 지역은 최대 일주일 정도 산불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단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고 강풍도 동반해 봄비보다는 여름비에 가깝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최고 300mm,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하층 제트가 불어들면서 지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수 집중 시간은 5일 날 아침부터 밤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 극심했던 봄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산불도 이 비로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고 단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던 서쪽 내륙은 앞으로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산불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고온 건조한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이 예고됐습니다. 단비로 대형 산불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동해안의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고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오전 중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조작해보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저기도 안 들어온다. 어젯밤 8시 반을 전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역삼동,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역삼동과 방배동은 정전 2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대조동은 새벽 1시를 넘겨서야 복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을 포함해 고잔동 아파트 단지와 선부동 주택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자정이 가까워서야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전은 비바람의 영향으로 이물질이 고압선에 걸리거나 빗물이 전선에 스며들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 근처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앞선 어젯밤 10시쯤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짐칸에 있던 드럼통이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드럼통과 부딪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에 초속 1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정오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1시까지 제주발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기상 악화 여부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들도 사전 결항을 결정하면 종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흔히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제2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행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질의응답 직접 들어보시죠.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또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선 혐의를 강도 예비로 바꾼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을 탄 음료를 권한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오후 강남구 일대에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신고 2건을 접수했습니다. 일당은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며 학생들에게 권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가 붙은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에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같은 크라운 혜태그룹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에서도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한 크라운제과 내부 전산 화면을 보면 일부 영업소가 영업소장이나 사원 등 직원의 이름으로 가짜 매출을 잡은 뒤에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매출을 잡을 때는 본사에서 직접 별도로 마련한 기타 판매 5라는 특정 코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자인 본사 시판 영업부장이 영업조직을 상대로 매출 증대를 압박하며 재상장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크라운혜태는 기타 판매 5 코드가 비정상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 반년 동안 운영한 임시코드며 2017년 크라운혜태 홀딩스 상장이 매출과는 무관한 형태로 이루어져 매출 압박은 상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자 국내 기업들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합작 공장 설립 등 IRA 우회 전략도 나오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주는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양극재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에 25년까지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가 FTA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과 북미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공장 지분 100%를 갖고 중국 기업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IRA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We will deliver one of the lowest cost batteri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od business, and it's good for our customers.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CATL의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물량 공세에 맞서 고성능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던 국내 기업들도 저가형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일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핵심 광물 협정 체결로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달갑지 않은 입장입니다. 국내 기업 3사는 북미 시장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끈을 조이고 또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하는 곳인 충남에서는 OLED 기술이 글로벌 시장 1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소재 부품 장비 중소업체 간의 투자 협약식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견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 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충남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시행되는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 1명과 무소속 의원 5명이 경합을 펼칩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학교폭력 대책과 소아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또 이어 소아과 의료대책 당정에서는 필수 의료 확충 대책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세론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동승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이며 나무를 심는 시기도 지역별로 달라 앞당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으로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고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4월 5일을 정한 이유는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뿌리 정착과 생장에 좋은 평균 기온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1940년대와 비교하면 최근 서울 평균 기온은 2.4도, 대구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3.7도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 6.5도를 맞추려면 남부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식목일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 지역 상황에 맞춰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70년이 넘었으며 기념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난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땅이 녹거나 나무가 활성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흥국생명을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2연패 뒤 2연승을 거둔 첫 사례인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차전에서도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흥국생명에 1세트를 내줬지만 탄탄한 수비와 박정화와 캣벨의 활약에 2세트와 3세트를 내리따냈습니다. 승부처는 4세트였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선 도로공사. 22대 23 상황에서 클러치박이란 별명답게 박정화가 공격을 성공시켰고 캣벨이 폭발적인 화력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정화와 캣벨 쌍포는 무려 50점을 합작했습니다. It's the last game, you know, like I said, I've been dreaming of this moment. I'm going to make the best of it. I'm going to make every single moment last. 흥국생명은 옐레나와 김연경이 분전했지만 팀 공격 성공률이 32%에 머물렀습니다. 1, 2차전 승리로 우승 확률 100%를 잡았다가 위기에 몰린 흥국생명. 2연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사상 첫 역전 우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 원점으로 돌아간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는 6일 저녁 인천에서 열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며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초속 30m 이상의, 그 밖에 전국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경보가, 충남과 호남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2.3도, 광주는 15.7도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6도에서 10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